아줌마 손등에 있는 그 흉터 언제 다친 건가요? 네, 이게요? 어릴 때 다쳤어요. 혹시 몇 살 때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3살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제 딸의 손등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미선 씨, 혹시 본명이 따로 있나요? 왜,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40년 전 죽었다던 제 딸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아줌마 손등에 있는 그 흉터,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요? 이 한마디가 우리 집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고 아내와 함께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흘렀고 이제는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미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는 분이었죠. 말수가 적고 성실한 편이어서 아내도 저도 만족하며 지낸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범하던 일상이 송두리째 뒤바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고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도 평소와 같았죠. 안녕하세요.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선 씨는 늘 그랬듯 인사를 간단히 마치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꺼내고 걸레를 적시고 바닥부터 차근차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신문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선 씨가 거실 선반을 닦다가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손이 떨리는 듯 보였고 얼굴색도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반 위에 있던 액자. 그 속에는 4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저희 딸 수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미선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급히 고개를 돌리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저렇게 반응하지? 그때부터 저는 미선 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청소할 때의 손놀림, 걸음걸이,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표정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미선 씨의 오른손 손등에 있던 작은 흉터였습니다. 길이로 치면 1cm 정도 되는 조그만 흉터였죠. 그런데 그 모양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미선 씨가 돌아간 후 저는 계속 그 흉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외출한 틈에 저는 우리 딸 수진이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앨범을 펼치며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한 장의 사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른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등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당시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 모양이 미선 씨 손등의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흉터가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미선 씨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가 청소할 때 부르는 작은 콧노래. 그것은 옛날 수진이가 좋아했던 동요였습니다. 곰 3마리라는 노래였죠. 또한 미선 씨가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까지 말입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비 오는 날씨, 응급실로 달려갔던 기억, 그리고 의사가 전해준 충격적인 소식까지.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 수진이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작은 관에 누워있던 딸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그때 딸이 죽지 않았다면? 어떤 착오로 다른 아이와 바뀌었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미선 씨가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미선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이 제 딸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음 주 미선 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 미선 씨가 수진이라면 분명히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미선 씨는 누구일까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실 저희 딸 수진이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뇌사라고 했지만 시신을 직접 확인할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부어 있어서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슬픔에 빠져 있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미선 씨가 다시 올 때까지 며칠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과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수진이의 어릴 적 습관들, 좋아하던 음식들, 말버릇까지 하나하나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미선 씨가 다시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선 씨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또 하나 했습니다. 미선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 왼쪽 신발을 먼저 벗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진이의 습관과 똑같았습니다. 수진이도 어릴 때부터 항상 왼쪽 신발을 먼저 벗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미선 씨가 거실을 청소할 때였습니다.
소파 쿠션을 정리하는 방식이 수진이와 똑같았습니다. 쿠션을 두드린 후 모서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습관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목이 간지러워 했거든요. 만약 미선 씨가 정말 수진이라면 같은 알레르기가 있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일부러 미선 씨에게 복숭아를 대접했습니다. 미선 씨, 점심 드시고 가세요. 복숭아도 깎아 놓았으니까 드세요. 그런데 미선 씨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복숭아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복숭아는 못 먹어요. 왜요? 알레르기라도 있으신가요? 네. 어릴 때부터 복숭아를 먹으면 목이 간지러워서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수진이와 정확히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분명 우리 딸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40년 전 죽었다고 했던 딸이 어떻게 지금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아내도 제가 발견한 단서들을 하나씩 들려주자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설마 정말 수진이가. 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수진이가 살아있다면 지난 4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우리를 찾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보고 당시 담당 의사도 수소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진이를 담당했던 의사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 동료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 사실은,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미선 씨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만약 우리 추측이 틀렸다면 큰 신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선 씨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을 눈치챘나?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막 진실에 다가가려는 순간에 미선 씨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미선 씨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소지도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설마 우리를 피해서 도망간 건 아니겠지?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선 씨가 정말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미선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혹시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고 가정도우미 업체에도 연락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미선 씨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그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서 미선 씨를 발견했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반가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미선 씨는 우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 씨, 왜 갑자기 안 나오셨어요? 죄송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을 정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선 씨, 혹시 어릴 때 입양되셨나요? 그 순간 미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의 눈물을 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트 한 구석에서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미선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살 때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집에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고 단편적인 기억들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간혹 꿈에서 본 것 같은 기억들이 있어요. 따뜻한 품, 자장가를 불러주던 목소리.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꿈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 집에서 미선 씨를 키운 사람들은 친부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경위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물어봤지만 그분들은 내가 알 필요 없다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과거를 찾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선 씨는 그렇게 자라면서 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서 포기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댁에서 청소를 하면서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익숙했고 특히 액자 속 아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미선 씨도 우리와 같은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선생님께서 제 손등 흉터를 유심히 보시는 것을 봤어요. 그때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피한 거예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미선 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미선 씨도 자신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시 병원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입 간호사였던 그는 이미 80이 넘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던 그 할머니도 우리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자 점점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아, 그때 그 일.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입양 관련해서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을 죽었다고 속이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도 사실은 멀쩡했어요. 다만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을 뿐이었는데 의사와 일부 간호사들이 짜고 수진이를 죽었다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다른 가정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돈 때문이었어요. 입양을 원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많은 돈을 주었거든요. 우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죽음을 속이고 부모를 속인 것입니다. 그때 제가 신입이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하고 후회돼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후였습니다. 미선 씨, 아니,
수진이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40년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진짜로 부모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럼 넌 우리 딸이야. 우리의 소중한 수진이야. 아내가 수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40년 만에 되찾은 딸을 보며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삶이 있었고 우리 역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딸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복잡해요. 수진이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만에 딸을 되찾았지만 그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는 다시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니라 딸로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문제였습니다. 비록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우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진이와 상의한 결과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당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주치의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공범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당시 병원 원장이었던 최석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은퇴해서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진이와 함께 그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던 그도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아이의 죽음을 속이고 부모를 속인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40년이 지난 일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의 뻔뻔한 태도를 보며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키웠던 양부모도 찾아가서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하려 하지 않던 양아버지도 우리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 하나를 맡아달라고. 그 대가로 큰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수진이를 키운 양부모도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에 가담하셨습니까?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그때 우리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웠어. 그 돈이 없었다면. 양아버지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충분한 증언이 모였습니다. 비록 물적 증거는 부족했지만 관련자들의 증언만으로도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며 수사를 꺼려했지만 언론의 도움을 받아 결국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이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7명의 아이가 비슷한 방식으로 가족과 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의료계 비리, 살아서 돌아온 딸 같은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최석호 전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차례로 구속되었습니다. 비록 시효가 지났지만 사회적 제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됐어요. 수진이가 법정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유명해진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키웠던 양부모가 법정에서 친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비록 불법적으로 아이를 데려왔지만 40년 동안 키운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우리가 키웠습니다. 법적으로도 우리 딸입니다. 양아버지의 주장에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친딸이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비록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40년 동안 키워준 양부모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혈연으로는 부모님이 맞지만 키워주신 분들도 복잡해요. 수진이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점점 과열되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연일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정말 친딸이 맞습니까? DNA 검사는 하셨나요? 40년 동안 몰랐다는 게 믿어지나요? 기자들의 질문은 때로는 예의를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인터넷 댓글들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했습니다. 40년 만에 갑자기 딸이라고? 돈 때문 아니야? 저런 가짜 가족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 이런 악성 댓글들을 보며 수진이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까요? 수진이의 한탄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이의 양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말기 상태였습니다. 수진이만이라도 마지막에 곁에 있어줬으면. 양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키워준 어머니인데 우리 역시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갔지만 그들도 범죄에 가담했던 사실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양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아쉬워했지만 수진이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양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수진이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진짜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물론 잘못은 있었지만 수진이의 말에 우리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미워할 수만은 없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수진이는 한동안 우울해했습니다. 진짜 부모를 찾았지만 키워준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이 컸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수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0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가족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릴 때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어린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진 앨범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는 말을 엄청 많이 했어. 하루 종일 떠들어댔지. 그래요? 지금은 말이 별로 없는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자신의 지난 40년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도 많았어요. 특히 청소년 때는 정체성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입양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짜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늘 공허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안 하셨나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번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불안정해서 오래가지 못했어요. 수진이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였습니다. 법정 분쟁도 서서히 정리되어 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수진이가 우리 친딸임이 명확히 증명되었고 양부모의 친권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우리 이야기는 과거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비슷한 경우예요. 도와주세요. 40년 전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우리 가족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도 이제는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빈자리가 컸죠? 그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만든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우리 역시 그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아직 공식적인 가족관계 증명서상 우리가 부모로 등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DNA 검사 결과와 여러 증거들 덕분에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가족관계 증명서에 수진이가 우리 딸로 정식 등재되는 날이 왔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수진이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무렵 수진이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던 수진이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한 남성이 수진이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도 입양아로 자랐다며 수진이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의 편지였지만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김영수였고 현재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수진이가 영수 씨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씨의 진솔한 말에 우리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수진이가 45, 영수 씨가 47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어 죄송해요. 수진이가 미안해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 만에 딸의 결혼식을 보게 되다니. 아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찾아주셔서.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맙지. 돌아와줘서. 부녀상봉의 감격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수진이 부부는 우리 근처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자주 만나며 가족의 정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더욱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손주를 볼 수 있을까요? 46의 늦은 나이였지만 다행히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0달 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 보는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40년 만에 딸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보게 되다니. 손자 민준이가 태어난 지 이제 2살이 되었습니다. 총총거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엽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민준이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자 기쁨이었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딸의 빈자리가 이제는 완전히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와. 제가 손을 내밀자 민준이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진이도 이제는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털어내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청소하러 왔던 게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가끔 수진이가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 집에 청소하러 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든 피해자 모임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을 도우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되죠. 다른 분들도 도와야 해요. 수진이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법적 절차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도운 가족이 벌써 6가족이나 됩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가족을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아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과 입양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여 우리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수진이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자라면서 가끔 궁금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어렸을 때 어디 있었어요? 아직 어린 민준이에게 복잡한 사연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엄마는 멀리 있었어. 그런데 다시 돌아왔지.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했거든. 단순한 설명이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를 원망한 적은 없으세요? 40년 동안 못 찾아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뭐가 있어?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지. 그래도 더 일찍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늦었지만 찾았으니까 된 거야. 지금이 중요해.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요즘 수진이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입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요? 돌아온 딸은 어때? 좋네요. 단순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책이 출간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크면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해줄 겁니다.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희망의 빛이 보일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이에요. 혈연이든 아니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잃어버린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기적을 경험한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희망을 품어보아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가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시간도 거리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우리가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온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